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은 제가 며칠 전서부터 그 전서부터 너무 그 중국 문화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그 동양 철학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체에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은 회의가 됩니다. 중국 문헌에는 밝고 정작 우리 그 고조선이라든가 신라, 백제, 고구려, 또 고려, 조선은 그래도 소상하게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문외한이 아닌가. 저도 저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그랬고 고려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벼르고 벼렀던 그 김부식 선생의 삼국사기 약글 서문에 해당되는 글이 아주 짧아요. 이 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 구독하시는 분이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10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숫자가 적고 제 글을 찾는 분이 적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가식적으로도 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 낚시성 뭐 그런 글을 쓸 필요도 없고 뭐 인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제가 비판을 받더라도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맨날 하는 건데도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 책에 이제 그 첫 번째 그 김부식의 이제 그 글이 나와 있어요. 그 뭐라 그랬냐면은 그 진삼국사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에 해당되는 글인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은 그 여러분 가운데 글을 조금 아시는 분, 관심 있는 분은 이 책을 아실 거예요. 여한 식가문초라고 하는 책인데 여는 이제 고구려하고 한은 이제 조선 시대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10분의 대가들, 문학의 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니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리학자의 글은 안 들어가요. 그냥 문학적인 측면 거기에 첫 번째 대미를 장식하는 분이 김부식, 이재현 선생 그리고 이제 고려 때는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로 들어오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김부식이라든가 이익재 이제 한나라 우리나라 들어와서 조선 중기로 가요. 조선 초기에는 한문을 글 쓰는 사람 많죠. 그러나 문학다운 문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 편집에 의하면은 이 여한식가 원래 구가문초인데 맨 마지막에 이 글을 적어 한 분이 한말에 그 김태경 선생이 그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이제 망하는 걸 보고 상해로 망명해 가면서 우리나라도 당송 8대 가문처럼 그와 같은 글을 편집한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로 김부식의 글하고 이익재 선생 글하고 고려 그리고 조선 중기로 가서 그 장유계곡 그 택당 이식 여러분 거의 모르죠? 농암 김창엽 선생 제가 농암 선생을 자주 거론했죠. 그리고 그 연암 박지원 선생 그리고 또 그 홍현천 선생 글 그리고 김대산 선생의 글 매순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그리고 이영재 선생 글 한말의 영재 선생 글 이렇게 되고 나중에 맨 나중에 창강 김태경 선생 글 그리고 그 김태경 선생 글을 넣은 것은 뭐냐면은 양계초가 이 서문을 쓰면서 자네도 글을 잘하니 자네 글도 넣게 이래서 그 창강 선생 글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뭐 긴 얘기를 하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제가 빨리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삼국사기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위치, 그 우리 한국 역사에서 갖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은 신하가 제가
시나 아무개가 말하노니 이거 김부식이죠. 임금한테 표를 올리는 거니까 진삼국 사표니까 그럴 때는 아무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거나 시나 아무개가 말을 하노니 옛날 열국에도 열국에라면 그 춘추 전국 시대를 말하는 거죠. 열국이라 그걸 우리가 보통 열국이라 그러죠. 열국에도 왜 저 토를 이렇게 했냐면은 여기 또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토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현토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현토는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글의 흐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각각 사관을 배치함으로써 이를 기록하니 이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 없죠. 사관을 두어서 이를 기록했다. 사관은 여러분 그 중국의 고대의 그 서전을 읽어보면은 임금 앞에 황제 앞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왕들 앞에는 항상 사관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붓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 기록하는 거예요. 언행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기록하는 거예요. 고로 맹자에 보면 우리가 진나라의 승과 초나라의 도올과 노나라의 춘추는 알고 보면 하나다. 이게 전부 다 열국의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맹자를 나중에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올 많이 들었죠? 머리 없는 어떤 학자 있죠? 머리카락 없이 이상한 얘기하는 분, 그분 호가 뭐죠? 도올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도올. 오직 이 해동 삼국도 영년이 장구에서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돼서 마땅히 그 사실이 어떠한 사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조선서부터 고려에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사실이, 주로 역사적인 사실이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해가지고 누가 이기고 지고, 어떨 때는 화합하고, 어떨 때는 동맹관계를 맺었고, 누가 사신으로 가고, 사신을 오고, 이와 같은 것이 저제 방책일세. 원래는 여러분, 요거 대신에 포자로 쓰는 게 맞습니다. 포제 방책. 이것도, 제가 빨리 적어내라고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유명한 말이에요. 포제 방책. 책에 다 실려져 있다. 그래서 이에 노신에게 명했다. 누가 명했냐면은 이때 김부식이 아마 나이가 연세가 굉장히 많았어요. 은퇴할도 넘어요. 그래서 노신이라고. 근데 인종이 그때 고려의 인종이 김부식한테 명해서 야 편집해라. 편집하라고 이렇게 했으나 내가 돌아보건대 내 스스로 여기서는 김부식이죠. 내 자신이 돌아보건대 많이 결격 사유가 있어서 많이 부족해서 이런 소리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니 이 중사라는 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글을 여기서 이제 멈춘 거죠. 자,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보교 성상폐하, 요거는 주격조사예요. 보교라고 하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엎드려 바라오건대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임금이니까 인종한테 제가 엎드려 바라오건대, 엎드려 생각하건대 이런 소리예요. 엎드려 생각해보니 성상폐하께서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의 단어들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성당요지 문사하시고 채하우지 근거마사. 그러니까 당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임금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전을 읽어보면은 이 문사라는 말을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당요의 쉽게 말해서 어떤 성정이라고 하셔도 돼요. 당요의 정치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이런 거를 구태여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순 시절에 당요의 문사와를 성하시고 하나라와 우임금의 근검을 이것도 여러분들이 서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은 왜 여기다가 근검이라는 말을 썼는지 이해를 하시게 돼요. 이것을 체험하셨다. 이게 이제
문명 제가 하도 그냥 준비를 안 해가지고 어떤 약자예요. 문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서전에 나옵니다. 자, 근데 왜 여기다가 이 성자를 쓰고 여기다가 왜 채자를 썼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맹자를 나중에 공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학기에 맹자를 공부할 때 이게 나와요.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선천적으로 당뇨의 같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후천적으로 하나라의 우임과 같은 근거, 우임금은 굉장히 치수하면서 9년 동안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못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도 다 까지고 그렇게 근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득하셨다, 체험하셨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맹자가 뭐라냐면 요수는 성지야오, 예를 들어서 주는 주문왕 같은 분은 체지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춘추의 제환 진문 같은 경우 그것은 가지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봐야지만이 이게 왜 여기다가 이런 말을 썼는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글이 해석하는데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이 한문이 어려운 건 뭐냐면 그 한문의 내력, 연원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소환여간에 소환이라는 말은 소위 간식, 아침에 일찍 옷 입고 늦게 밥을 먹는다.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아침, 저녁, 늦은 시간 동안 짜투리 시간에 옛일, 전고를 두루두루 열람해서 이르시기를. 자, 요거는 오늘날 학사 대부가 인종이 말하는 거예요. 인종이. 이제 여기서 인종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의 학사 대부가 오경과 제자지 서와 진한 역대지 사에 어자가 있으면 모모세 이런 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애자가 토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모와 모모세. 그러니까 오경 제자지서와 진나라 한나라의 역대지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오경제가는 소위 말해서 오경과 제가지서 같은 경우는 순자라든가 장자라든가 맹자라든가 한비자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의 역사책들을 말하는 거죠. 엄통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통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자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검색한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도리어 각이라고 해서는 도리어 망연이 우리가 보통 쓰죠. 망연자실. 옛날부터 쓰던 말이에요. 망연이 그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니 심히 탄식할 일이로다. 이건 전부 다 인종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자네들은 말이야 학사하면서 중국의 고대 문헌이라든가 경전의 경사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하고 뛰어나게 없어요. 왜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작과 말을 알지 못하니 왜 그러냐. 참으로 심히 통탄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종이. 그리고 또 하물며 우리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는 털을 열고서 국가의 털을 열고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글을 해석할 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통밥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소시잖아요. 속가마잖아요. 옛날에 속가마가 발이 몇 개죠? 옛날에 속가마는 발이 3개예요. 소위 말해서 제갈공명이 유비가 신야에서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천하대계로 해서 맺는 게 위나라하고 소위 말해서 촉하고 오나라를 솥발처럼 이렇게 대립시켜야 된다. 솥발로서 이렇게 나누어 가져야 된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신라, 고구려, 백자가 털을 잡으면서 솥발처럼 이렇게 대립되어졌다. 그러니까 맞물려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완전히 압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능히 예로서
중국에 통했다. 그래서 그 범엽이라는 사람의 한서를 범엽이 저술을 했고, 송기라는 사람은 당나라 그 역사서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모두 열전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 열전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면 사마천의 사기 열전 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김부식 선생도 열전이 있어요. 열전이라는 건 뭐냐면 인물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유명했다는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소위 말해서 춘추라든가 그 공자의 춘추라든가 그 다른 열국의 역사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사마천은 본기, 세가, 그리고 열전 이런 식으로 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기라고 하는 글이. 예, 열전은 하나의 그 기술하는 어떠한 새로운 방법이 도안된 어떠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모두 상내야괴에서 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열전들은 중국의 역사서들은 중국에서 벌어진 일은 자세히 기록했는데 중국 밖에서 벌어지는 것은 간략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과 같은 정보 사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백리 밖에 벌어지면은 백리 밖으로 살면서 자기 그 고향을 떠나서 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부 다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고 정보라든가 간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밖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하지는 못했다. 간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 다 갖춰지지 못하다. 자, 우리가 신라를 연구하고 백제를 연구하고 고구려를 연구하는데 현대에 있어서 역사가들이 무슨 책을 보죠? 백제 분기가 있습니까? 신라 분기가 명확하게 있습니까? 고구려 분기도 없잖아요. 자, 삼국시대의 위지 동이전을 보고 우리나라의 마환이라든가 변환이라든가 진환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우리 한반도 내에 있었던 풍속이라든가 문화와 정치적 상황을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삼국지의 위지 동이전을 봐야지만이 우리 고대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고기의 문자들이 무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 무는 황무지였다. 예,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졸이라고 하는 거는 세련되지 못해가지고 그냥 조금 부족한 거죠. 형편없는 거죠. 문자들이 아주 조금 졸렬한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사적이 빠지고 없어졌다.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이게 뭐냐 말이에요, 또. 예. 이게 뭐냐, 도대체. 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글이 정말 뛰어난 글이냐. 솔직히 얘기해서 뛰어난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이. 김부식의 이 글이. 이렇게 뛰어나지 못했던 글이 그래도 여와 식가문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는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문을 보면은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다른 공부, 우리가 해왔던 공부를 한 것처럼 한문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 글이 그렇게 잘 쓰여진 글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은 các 이유로 인군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신하들의 충신과 간사함, 방업, 나라의 편안함과 위태로움, 백성들의 다스림과 혼란함이 모두 드러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드러남으로써, 들추어냄으로써 권계, 예를 들어서 그 경계로 삼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 마땅히 삼장의 재주가 있어야지만, 이 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 쓰는 거라든가 문헌 같은 거 갖춰야 되고, 문헌이 갖췄다 그거를 나름대로 글을 쓰고,
그걸 해야 되는가 아마 그런 뜻 같아요. 세 가지 좋은 점의 그 재능을 얻어야지만이 능히 일가의 역사서를 이루어서 만세라는 건 후세에 그것을 남겨주게 되면 병약일성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일 것이다라고 인종이 여기까지 말한 거예요. 일하고 한인이다 여기까지 인종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식이가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한 건데,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해석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신과 같은 자는 그러니까 김부식이죠. 이제 김부식이 자기 입장을 말하는 거죠. 신과 같은 자는 본래 뛰어난 재능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한 깊은 지식도 없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늙음에 이르기까지 날로 정신이 흐릿해져가지고 나이 70대면 그렇게 되죠. 저도 막 60인데 눈이 침침하고 아침에 본 거 아침이 뭡니까? 그냥 보고 나서 뭐 다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독서를 비록 열심히 했으나 엄검즉망 이건 아주 사실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거죠. 책을 덮자마자 잊어버린다. 이거 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경험하는 60 이상은 이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조필무력해서 붓을 들어도 힘이 없다가 아니라 붓을 들어도 이거 도대체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기억력이 이렇게 가물가물하는데 쓸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종이를 펼쳐놓고 글을 쓸 수가 없다 이 소리죠. 신하의 저의 그 학술이 건천여차하고 건천이라는 거는 이 발을 쩔뚝쩔뚝 하는 걸 건이라 그래요. 저의 학술이 이렇게 미비하고 약간 천박함이 이와 같고 전원과 왕사 앞선 사람들의 말과 지나간 과거의 역사들에 대해서 유매라고 하는 건 깊이 어둡다. 깊이 어두운 거예요. 왜냐하면 문헌이 없잖아요. 어두운 것이 저와 같으니 고로 피정간략하여 몸을 아주 그냥 혹독하게 다해서 몸의 어떠한 그 정신과 어떤 그런 것들을 피곤할 정도로 힘을 다해서 간신히 책 한 편을 이루었으나 흐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바라다 미치다 이런 소리야. 과간할 게 없으니 이 과간이라면 여러분 논어를 외우지는 못하셨겠지만은 이 과간이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가급적이면은 기억을 해두시라고. 이게 글에 나오는 거예요. 논어에 나오는 거는 수유소도나 필요과간이라고. 예를 들어서 장기나 바둑 같은 것도 비록 작은 도지만 거기에 볼만한 게 있다.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어떤 혹윤가 볼만한 게 있다 소리예요. 가히 볼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자기 글은 편을 이뤘지만 다만 부끄러울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폐학해서 요 우리가 사극 보면 많이 나오죠 이런 말. 관간이라고 하는 건 관간지제를 잘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관간이라는 말 논어에서 배웠죠. 거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광인이 있고 견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공자가 중도의 선비를 못 얻으니까 나는 광자를 얻겠다. 그게 바로 관관이죠. 그러니까 막 진취적인 기상이 막 넘쳐나는 거. 이와 같은 재단을 헤아려 주시고 망작의 죄. 자기가 삼국시대 역사를 기록하면서 혹간 잘못 범할 수 있는 잘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비록 명산에 둘 수는 없다 하나 뭐냐면 역사책은 명산에 다 두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화에다 두고 태백산에다 두고
전라도에다도 하나 두고 경상도에다도 하나 두고 역사를 해요. 왜냐면은 전쟁 난리통이 하면은 없어지니까. 예.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그 글을 하면은 4편이나 5편을 써가지고 분산을 시킨 거예요. 혹시 그게 불이라든가 어떤 전란에 의해 가지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난리가 나면은 예, 이거 가져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내 글이 그 삼국에 관한 역사가 명산에 그것을 예, 감출 수는 없다 하나 바라건대 요거는 장부예요. 단지 간장 단지를 덮게 하지 마시고 이런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은 종이니까 간장 위에다가 종이를 올려놓잖아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팽개치지 말라. 비록 이와 같은 명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의 글은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 해석된 거 보면은 여기에 저하고 좀 달라요. 구구와 망에는 천일이 비추어 내려다 볼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저하고는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현토가 그래서 달라요. 자, 명산에 숨겨둘 것은 못 되나 바라건대 간장 종지에 덮는 종이로 쓰지 마시고 구구라고 하는 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김부식의 어떤 자신을 겸손하게 말해요. 구구한 이런 거예요. 부족한 제 억지스러운 뜻을 천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의 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의 안목으로 잘 살펴 주십시오. 이런 소리예요. 예. 여기 뭐 뜬금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구간망은 천일이 비추어 내다볼까. 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냥 임금의 밝은 지혜로서 그래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이제 글은 끝나요. 자, 그 김부식 하면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학교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와 같은 김부식에 대한 평가가. 자, 이거를 제가 하기 전에 김부식의 글 쓰는 솜씨가 과연 뛰어났느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김부식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글을 잘 쓴 그 문사예요. 그건 부정할 수가. 그런데 제가 건방지게 뭐 저 회원들 몇 분 안 되시고 봐봐야 뭐 한 40, 50명, 100명 분 보시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글이 아닙니다. 예. 이 글이 엉성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정말로 중차대한 김부식이 인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김부식이 혼자서 삼국사기를 편집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 학자들과 하나의 부서를 막아주고 그 송나라 때 그 신종이 그 누구죠? 사마광한테 명령을 해가지고서 역사를 편찬을 해가서 나온 게 자치통감이에요. 그것이 자치통감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의 그 당대의 학자들을 모집해가지고서 하나의 부서에서 그거를 저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통감이라는 책은 그 춘추가 끝나면서부터 그 전국시대죠. 전국시대 들어오면서 송나라가 들어서기까지의 역사예요. 거의 한 1000년간의 역사를 자치통감은 그 편년체로 해가지고서 그 춘추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예. 물론 그 책은 한서라든가 후한서라든가 위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서, 당서를 다 그 전에 있던 역사책을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고려도. 자, 그런데 자, 백제본기라든가 분명히 그 저는 젊었을 때 삼국사기를 읽어본 적에 대해 기억이 솔직해서 안 납니다. 예. 재미가 없어요. 일단 글 쓰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문자의 문자의 어떤 문학적인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많이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 표를 올릴 때 고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썼고 어떠한 책을 했는지 백제의 본기는
백제가 멸망하면서 없어졌어요. 역사에서 사라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역사도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삼국사기는 김부식은 지금부터 800년 전의 분이고 그 통일신라가 망하고 나서 200년 뒤에 이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 그것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한 가지 삼국사기는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 삼국시대 이전에 어떤 당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김부식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예를 들어서 신비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들은 전부 다 그래서 배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 반면에 그 뒤에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설적인 얘기라든가 신비적인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썼죠. 당군 왕검에 대해서도 썼죠. 자, 그래서 김부식이 유가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적인 그 관점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도 그렇게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자, 김부식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사대주의라는 꼬리표를 갖다 붙여놨어요. 후세 사람들이. 사대주의자다. 자, 김부식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중원에서 송나라가 금나라에 의해서, 금나라는 이제 그 거란족이죠. 금나라에 의해 가지고서 송나라가 멸망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김부식이 살았던 시대예요. 네. 그리고 김부식이 고구려 역사를 깎아내리고 신라 역사를 많이 더 썼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삼국사기에 대한 유튜브를 보면 이거는 조금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삼국 통일신라가 그래도 150년, 200년 갔잖아요. 근데 역사가 당연히 길죠. 그리고 일단은 김부식이 역사를 삼국사기를 저술을 할 때에 이미 문헌이 정확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정확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고구려가 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고구려가 여러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만주의 일부를 석권했던 나라인데 그 하찮은 결국은 신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고구려가 만약에 삼만을 통일했다면은 양상이 달랐을 텐데 아유 저 신라가 말이야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신라에 대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르면 사실을 왜곡하게 돼요. 신라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백제가 얼마나 강대국이었고 고구려가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나라를 외교를 통해 가지고 당나라를 끌여 가지고서 한 거예요. 자, 여기 재미있는 건 저는 이거를 제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뭐 20대 들은 거니까 뭐 제가 이 기록을 본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이 들은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 선조가 조선시대 제왕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누구죠? 갑자기 김유신을 삼국 통일에 주역을 한 김춘추가 김유신을 되게 싫어했어요. 예? 이놈 속으로 그렇게 했죠. 미워했죠. 선조도 그랬다는 거예요. 선조가 김유신을 되게 좋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당의 외세를 끌어다가 백제하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임진왜란은 자기가 당하고 나서 파천을 하면서 개성, 평양, 의주까지 파천하면서 생각이 바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또 어떻게 됐어요? 명나라를 또 외세를 우리도 끌어들였잖아요. 결국은 이게 국제전쟁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란이 끝나고 나서 선조가 김유신의 사당을 재물도 올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이 뒤로도 이와 같은 역사를 많이 겪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뭐 얘기하다 보면 기니까 자, 구한말 민족주의 사관을 가진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신채호 선생 때문에 여러분 그 김부식 선생이 아주 그냥 매도당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저는 젊었을 때 저도 엄청 뭐 이런 거 민족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 빠져들죠. 조선 1000년, 그러니까 조선 우리나라를 말한 거죠. 한반도 1000년 역사에서 최대의 비극은 고려 때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해가지고 금나라를 쳐서 요동지방을 수복하자고 하는, 여러분 명분은 얼마나 멋집니까? 와, 정말 멋있죠. 중국의 소위 말해서 그 북경 이북의 땅들 요동을 수복하자는 고구려의 영토를 하자고 제시를 해가지고 그때 인종이 그때 당시 인종이 그 묘청을 굉장히 아꼈다고 해요. 묘청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예. 그때 묘청과 그 정지상이라고 하는 학자들, 젊은 학자들 몇 명들이 전부 다 그 서경천도를 주장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김부식이 중국에 갔다가 송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금나라에 의해서. 예. 그것은 제가 그 자서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송나라가 무너져가지고 휘종과 흠종이 결국은 금나라한테 붙들려 가요. 그리고 왕비들과 공주들과 그 모든 어떠한 그 귀부인들이 전부 다 여러분 강간당하고 첩으로 가고 심지어는 율락가로 빠졌다는 거예요. 중국 역사상 최고로 수치 역사가 바로 송나라 때 발생된 거예요.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오매불망하고 자나깨나 송나라 황제를 부르짖고, 그리고 정자와 주자가 살던 나라가 사실은 알고 보면 허상이에요. 헛개비예요. 김부식이 가서 그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금나라하고 싸움을 붙었다가는 고려는 멸망한 나라가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묘청이 옳았겠습니까? 그런데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게 다 명분론이에요. 명분. 우리가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그 송시열이 그 다음에 그 인조 밑에 해가지고 북벌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 멋있죠? 북벌을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고토를 회복하자. 여러분 전쟁 돈이 세야지 해요. 국방력이 강해야 돼요. 부국 강병이 돼야 돼요. 이름 명분이야 멋있죠, 여러분. 명분이야. 이게 명분인 거예요, 여러분. 요동지방 수적 괜찮아요. 이거 가서 보니까 나라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김부식이 해가지고 결국은 묘청이 반란을 했는데 이 김부식이 정지상하고 그 당시에 따르던 그 학자들을 살짝 몰래 불러다가 다 참수하고 묘청도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 일에 대해서 이게 고통 회복을 못한 우리 1000년 역사에서 가장 최대의 비극이 된 거예요. 이게 사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여러분 단재 선생에 대해 비판할 수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단재 선생 한국 사회에서 비판하면은 식민지주의자라고 식민사관으로 몰아붙일 텐데. 자,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부 학자들은 그의 민족주의에 반하는 견해를 일방적으로 식민지 사관이다.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조금만 저거 하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가 중국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다 포진했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부는 갈 수도 있죠. 외교관계라다. 우리나라에도 경상도에 보면 외관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은 옛날서부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외교적으로 장사도 한다든가.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그거는 임나 일본부다라고 주장하면 어떡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기분 같아서는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4대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4대는 조선시대 때는 너무나 정말 몰직하게 했고 고려 때도 분명히 4대를 했어요. 상대를 봐가면서 싸우든지 아니면은 겉으로는 뭐 어떤 형제 관계를 맺는다든가 군신과 맺을 때는 맺어야죠. 그래야지 국가가 보존되는 거죠. 자, 그 강력한 진시황이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그 만리장성은 그 1000년 동안 쌓은 거지만은 만리장성이 일부를 쌓을 때 그 밖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북경을 중심으로 한 그것은 전부 다 오랑캐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먹었어요. 한나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라 때 초기에 유방이 건국을 하고 나서 붙들린 적이 있었어요. 뇌물을 써가지고 간신히 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년 정도 지나가서 한나라 무제가 그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재정을 비축을 하고 말을 기르고 해서 소위 말해서 그 북방의 그 오랑캐들을 무너뜨리기는 했는데 결국은 한나라 무제 이후에 한나라가 쇠약해지는 계기가 돼요. 그만큼 북방의 소위 말해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오랑캐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자, 시대를 따라서 돌궐족이니 여진족이니 거란족이니 만주족이니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티베트라든가 이런 것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무서운 게 중국화됐다는 거예요. 중국화됐다는 거예요. 언어 자체를 말살이 되어지고 결혼 정책에 의해서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거란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진족이 어디 있습니까? 말갈족이 어디 있어요? 한때는 중국을 압박을 하고 원나라, 청나라를 이루었지만은 그 나라가 다 어떻게 됐죠? 중국화됐어요. 중국화. 우리 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도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식민지도 겪었고 4대주의 한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중국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여러분 쉽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4대 했죠.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4대 안 합니까? 때에 따라서 미국에 4대 해야 되고 일본에도 4대 해야 되고 중국에도 4대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래도 유지를 시키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은 여러분 또 한나라 무제 때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제가 다 읽었던 거니까. 근데 자, 일제 학자들이 현재 평양 부근과 압록강 지역으로 한사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죠? 한사군을 두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낙랑군이니 뭐 진번군이니 현토군이니 뭐 이런 게 여기 있다고 이렇게 일본 강점기에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이게 아니다. 여기 중국에 있는 거다. 원래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일본 놈이라 할게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업신여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식민지 민족이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유학자 대부분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이 이렇게 강조를 억지로 이렇게 조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이전에 조선 시대의 유학자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사군은 우리 한반도 내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압록강 유역으로 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몇몇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조 초기 연합 박전 선생이 도강록에 하면서 압록강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게 뭐냐면 부전자축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싸움하지도 않고 스스로 위축되었다. 아,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내막을 알지 못하고, 예, 폐수라고 하는 강이 대동강이냐 압록강이냐 아니면 중국에 있는 강이냐, 예,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일제가 분명히 우리 역사를 일부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면 역사 자체가 그렇게 돼버려요. 예, 여기에, 예, 연암 박지원의 열하기에서 제가 요거 한번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요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사군에 가져보면 어떻게 찾아보냐면은, 예, 그 한사군하고 그 박지원 하면은 이 부분에 글이 떠요. 유튜브에. 아, 요즘에는 뭐 진짜 그 유튜브에도 여러분 좋은 그 뭐랄까 글들이 많아요. 예, 한사군 때문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옛날에 읽었던 글이 있더라고요. 부전자축이라는 말을. 예. 그러니까 일제가 그 한사군의 위치를 왜곡하고 우리 역사를 부정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조선시대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헌으로도. 예. 그리고 나중에 한번 광개토 대항비에서도 한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제가 여러분 뭐 좋은 뜻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를 병합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든 기초적인 분야에서 다 연구를 해왔어요. 마구잡이로 여러분 막 그냥 갖다가 끼워붙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튜브 보면요, 전부 다 그 제야 사학하는 친구들이 소위 말해서 그 강단에 있는 교수들을 매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식민지 역사주의자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광복된 지 벌써 70년이 됐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젊은 학자들의 좋은 논문이 나왔을 것이며 했겠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 못하냐면 문헌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혹간 여러분들 저도, 예, 박지원 선생님도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한사군을 우리 역사 한반도 내에 특히 평양 중심으로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학설이고, 의심은 되지만 아마 저기 만주라든가 소위 말해서 지금의 그 북경지대 그쪽에다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학설인 것이지, 무조건 하고 그것을 사대주의니 식민주의니 이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것이, 예, 보면은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최근에 자꾸만 그렇게 그 떠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는데 환단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빨리 시간이에요. 자, 환단고기는 진서인가 위서인가? 예, 이건 저는 위서라고 봅니다. 예. 근데 유튜브에 보면요, 이 환단고기, 환빠라 그러잖아요. 환빠. 저도 여기서 배웠어요. 환빠들. 예. 이 환단고기를 무조건 하고 진서를. 뭐 당군이 뭐 2000년 저거 하고 동서로 말리하고 뭐 남북으로 뭐 12,000리를, 예? 다스렸다. 1억 2천 명. 4만 년 전에. 여러분 4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나왔던 시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민족이라는 경우, 국가라는 거, 국가 영토 개념도 없었어요. 신라도 마찬가지고. 예. 백제 신라 고구려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니까요. 통일을 하고 나서,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하나의 그 소위 말해서 민족이라는 말도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쓴 거고, 그 일본은 바로 그 비스마르크에 의해 가지고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18세기에서 19세기에 형성된 개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 한 번은 날 잡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보는 데서 제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황제내경이라든가 중경서라든가 거기에 제가 막 그랬잖아요. 이것은 위서다. 예, 위문이다. 이것은 진문에 가깝다. 환단 고기는 언제 나왔느냐 이게. 예, 20세기에 나온 책이에요. 예. 도마복음 있죠. 성경에서 도마복음. 도마복음이 1945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이때 이게 문자가 콥트어로 쓴 거예요. 만약에 도마복음이 그리스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영어로 쓰여졌다 그러면 여러분 도마복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당근 고기는 한문을 쓰여졌어요. 근데 여기 한문이 후대의 글쓰기 방식의 한문체로 쓰여진 거예요. 한문에 대해서 다 똑같은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쓰여지는 단어들, 일제가 만들어 놓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것도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상복사기를 중심으로 요즘에 민족 종교를 표방한 모 종교 집단들이 일부 교수를 앞세워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요 환단곡이면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환파들이 난리치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그냥 막 난리치죠. 자기들의 주장 조금 많으면 사대주의자, 식민지 사관으로 매도하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본인들의 인격 파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결국은 여러분 파시즘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일개 한의사 그러지만 저는 원래 그 역사에 굉장히 원래 제가 한의대 가지 않았더라면 역사를 전공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역사에 대해서 남다른 과제를. 근데 결국은 뭐냐? 공자한테 제가 배운 것은 뭐냐? 문헌이에요, 문헌. 일단 1차적으로 문헌이에요. 문헌이 갖춰졌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고증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 이거는 사료지만 여기는 그걸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실질적으로 어떤 청동기문하면 비파동곰이라든가 타제석기라든가 마제석기라든가 이런 거, 또 무덤이라든가, 유물과 유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문헌만 가지고 유물과 유적이 없는 상태에서 문헌만 가지고 해도 안 돼요. 문헌도 어떤 비교 문헌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전국시대 때의 문헌은 육국 연표라는 게 있어요. 각각의 나라에서 연표식으로 해가지고서 나중에 사마천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것을 연표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어디하고 전쟁을 했는데 양쪽에서 전쟁을 했다는 사실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대왕미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